안녕하세요, 달링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를 맞이해서 처음으로 인사드리네요. 좋은 꿈 꾸셨어요? 토종 비결은 보셨나요? 오늘은 나르시시스트의 핵심 특징을 얘기하고 나르시시스트에 대한 영상은 마무리를 지을 생각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관심을 가지는 주제는 아니셨는데 언젠가는 주변 사람들한테 보여주거나 아니면 꺼내보실 수 있는 그런 영상이라고 생각하고 만들었어요. 재미삼아 그래도 끝까지 꼭 봐주세요. 자, 그러면은 세 번째 특징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감 능력의 결여예요. 사실 그 공감 능력이 누군가 어떤 생각이나 감정을 표출할 때 그 사람을 향해서 온전히 마음을 여는 것이 공감이죠.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에요. 공감력이 없다고 모든 나르시시스트는 아니에요. 하지만 나르시시스트는 반드시 공감 능력이 없습니다. 헷갈리시면 안 되는데 이 사람들이 굉장히 예민하고 개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섬세한 공감력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감정이 수치심에 휘둘리기 때문에, 그래서 분노를 잘 느끼고 공격성을 쉽게 폭발하는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 감정에 동화된 능력을 발달시키지 못해요. 이 공감 능력이 타인의 감정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보면은 내 잘못을 인정해야 할 수도 있잖아요. 이거는 이 사람들한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수치심을 만나면 큰일 나잖아요. 이 사람들 메커니즘을 아시겠죠? 공감이 안 되는 사람은 내 좋은 친구를 만날 때랑 굉장히 달라요. 아무리 만나는 그 순간의 화려함에 시간이 휙 지나갔어도 집에 오는 길에 공허하고 좀 마음이 텅텅 빈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게 마음을 제대로 나누지 못해서 그래요. 그리고 네 번째 특징은 경계가 없어요. 경계가 없기 때문에 상대를 착취합니다. 이것은 나르시시스트의 핵심 특징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어렸을 때 자아 분리를 못했다고 했죠. 그래서 타인과 내가 독립된 존재가 아니라고 했죠. 그러니까 내 거는 내 거, 네 것도 내 거, 딱 이거예요. 그래서 경계를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요. 경계가 없으니까. 경계라는 거는 신체적, 경제적, 정신적 그런 모든 경계를 다 포함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신체적으로는 성적으로 제멋대로 자기가 원할 때 아무 때나 만지고 스킨십하고 원할 때 원하는 방식으로 잠자리를 해서 이런 사람하고 잠자리를 하면 아마 내가 이용당했다는 그런 느낌, 깊은 만족감을 느끼기가 힘들 거예요. 남자든 여자든 맨 처음에는 상당히 유혹적이고 매력적일 수 있는데 그게 경계가 없어서 다 자기 맘대로 하는 짓들이라는 거를 나중에 알게 되죠. 그리고 물질적으로는 당신이 망하든 말든 당신의 카드를 막 긁어댈 수 있습니다. 아니면은 돈을 자꾸 빌려달라고 한다든지, 당신이 한마디라도 쓴소리를 하면 뭐 인륜이니 사랑이니 이런 것들을 운운하면서 비난을 퍼붓거나 원망하는 소리를 할 겁니다. 또 정신적으로는 부모처럼 나를 통제하려고 하고 나를 판단하죠. 넌 내 거니까. 정신적으로 조종하고 지배하려고 해요. 상대방이 뭘 원하는지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아요. 모든 걸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맞춰주게 만들어요. 친구라면 항상 베풀어야 할 거예요. 그리고 애인이면 그가 원하는 대로 맞춰줘야 되고, 상사면 업무랑 상관없는 어떤 착취나 공격 또는 성희롱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을 조종하는 능력이 굉장히 탁월해요. 어렸을 때부터 자기가 조종하기 쉬운 대상을 물색하고 조종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방법들을 계속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능력치가 점점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독한 이기주의자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특징은 수치심이에요. 아마 이 사람들과 대화하다 보면은 농담이건 뭐건 아주 사소한 본인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에도 아주 펄펄 뛰면서 극대노하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알 수 없는 그들만의 수치심을 건드렸다는 것을 알아챌 수 있죠. 이런 사람이 가까이 있으면 언제 폭발할지 모른다는 그런 불안감을 느끼게 되죠. 이 사람들은 수치심을 처리하는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수치심이 올라올 때 그 감정을 밀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선택한 방어 기제가 내 잘못은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절대로 사과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특징은 시기심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7가지 죄악 중에 하나가 시기심이죠. 어쩌면 우리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둠이기도 하죠. 저도 구독자가 엄청 많은 유튜버들 보면 시기심이 일어납니다. 일반적으로 시기심이 일어나면 우리가 좀 알아채고 분석한다거나 다스린다거나 이런 노력을 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냥 바로 회피죠. 나르시시즘의 시기심은 좀 일반적인 시기심하고 조금 다른 게 우월해지고 싶다는 미친 욕망을 먹고 자란다는 특징이 있어요. 자아가 정립이 제대로 안 돼서 그렇게 자기 존재가 너무
별 볼 일 없을까봐 우울감을 가지고 있다는 그 사실이 분석이 안 되는데 시기심을 분석하는 건 더 어려운 일이겠죠, 이 사람들에게. 다만 시기심은 우울감에 굉장히 위험한 감정이라서 나르시시스트에게는 가장 힘든 감정이에요. 시기심을 인정하면 자기가 못났다는 걸, 자기가 열등하다는 거를 인정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기심이 일어날 때는 경멸이라는 방책을 씁니다. 그 사람 별거 아니야. 이러면서 막 다른 단점을 막 까발리죠. 아니면 오히려 지나치게 호들갑스럽게 칭찬이나 찬사를 남발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친구가 요리를 엄청 잘해요. 요리를 막 차려서 대접을 하는데 굉장히 요리 실력이 뛰어나요. 그러면 너 어쩜 이렇게 요리를 잘하니? 나는 주방 일이라고 완전 젬병인데. 이렇게 상대방을 한껏 띄움으로써 너의 요리가 눈치도 없이 나의 부족한 요리 실력을 까발렸고, 그리고 나는 마음도 넓게 너를 칭찬했어. 그래서 결론은 내가 너보다 나은 사람이야. 이렇게 가는 거죠. 일반인들이 알아채긴 쉽지 않겠죠? 하지만 이 사람들은 경멸감을 쉽게 잘 드러내는 특징이 있어요. 이 시기심을 가리는 경멸감은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증오의 또 다른 주요한 감정입니다. 만약에 달링을 이유 없이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면 당신을 시기하는 나르시시스트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무척 사랑스럽다면 그것을 시기하고 뺏고 싶어 할 거예요. 당신의 연인이나 친구, 재산, 자식, 가능하면 훼손하거나 뺏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7번째 특징입니다. 깎아내리기. 타인은 자신에게 동의하고 순종하고 그리고 아첨하고 위로하기 위해 존재하는 사람들일 뿐인 거예요. 타인은 나를 멋있게 비춰주는 거울의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죠. 그 백설공주에 나오는 마녀의 거울처럼요. 그래서 내 비위를 거스르는 일은 우월한 자신을 공격하는 일로 받아들여요. 니까짓 게 뭔데 하는 마음이죠. 넌 부족해 라고 한 번씩 꼭 깎아내리는 것도 잊지 않습니다. 넌 내 말을 안 들어서 그 모양이야. 이런 뉘앙스? 뭔가 내가 부족한가? 라는 위축감을 계속 느끼게 합니다. 이거는 가스라이팅이죠. 또 다른 특징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합니다. 그 이유는 공감력이 없듯이 진실함에 대한 가치를 아예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이 상대방에게 상처를 준다? 이런 생각 같은 거 안 되고요. 이 사람을 조종하고 상황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라면 전혀 고민하지 않고 거짓말을 합니다. 나르시시스트가 만약에 감당이 안 되어서 떠나려고 결심을 했다면 엄청난 비난을 각오해야 됩니다. 어쩌면 복수하려고 할 수도 있어요. 연인이든 친구든 난 너무 멋져서 너 같은 애가 감당 못하지. 아마 이런 반응일 거예요. 상처받지 마시고 같이 대거리도 하지 마시고 알았어 안녕 이렇게 얼른 꼬리 자르고 도망가는 도마뱀처럼 도망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꽤 장황하게 나르시시스트의 특징을 말했는데요. 이 특징들을 대부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르시시스트예요. 한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나르시시스트라고 낙인 찍어서는 안 되겠죠. 이 사람들을 근데 살면서 한두 명쯤 만나실 수 있습니다. 특히나 달링이 좀 착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이렇게 마음이 넉넉하신 분이라면 분명히 그 틈을 타고 들어오려고 하는 나르시시스트를 만날 수 있어요. 서양 기준으로 100명에 1명 정도가 나르시시스트라고 하거든요. 우리나라는 조금 더 많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교 사상 때문에 남아선호 사상이라든지 아니면 최근에는 외동딸, 외동아들을 엄청 귀하게 키운다거나 아니면 권위적으로 아이를 대해서 아이가 계속 반복적으로 수치심을 수습하지 못하고 성장했다면 이렇게 자라났을 수 있죠. 사람들은 흡혈귀같이 사람의 영혼을 빨아먹어요. 제가 그래서 십자가 목걸이 했잖아요. 이런 사람을 인간적으로 대하면 대할수록 더욱더 이용당하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한 애정이나 연민을 느끼고 놓지 못하면 너무 피폐해지고 놓았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허탈하고 억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특징을 골고루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보시면 무조건 도망가시고 정말 죄송하지만 부모든 자녀든 형제든 거리를 두셔야 합니다. 제가 7가지 특징이나 얘기했는데 이 나르시시스트의 특징을 전부 다 숙지하고 있기는 어려우실 거예요. 그리고 누가 나르시시스트인지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중요한 거는 나한테 해가 되는 사람을 내가 좀 가릴 줄 알면 되는 것 같아요. 이런 모든 특징을 가진 나르시시스트를 찾아서 피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최소한의 관계에 대한 룰, 내가 내어주고 그리고 상대방의 사랑을 감사히 받고 이런 주고받고의 관계거든요. 그게 되지 않는 관계라는 거를 아마 알아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 관계들은 상대방이 나르시시스트건 뭐건 간에 그냥 손절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너무 이렇게
사람들의 관계를 끊어내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서 좀 불편하실까 걱정이 되는데요. 한 해가 갔잖아요. 지난 한 해 동안 힘든 일이 있으셨다면 혹시 사람 때문에 힘들지 않으셨나요? 좋은 사람을 못 만나면 좀 서운하고 외롭지만 망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나쁜 사람 만나면 데미지가 너무 커요. 망가지고 멘탈 나가고 돈도 나가고 내가 그 사람과의 보낸 시간 그 이상의 시간을 억울함과 분노를 참으면서 그것을 만회하고 나를 다시 되돌리고 그런 시간을 가져야 돼요. 저는 강한 사람 그런 거 믿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 다치기 쉽습니다. 아무리 강한 근육을 가지고 있어도 모든 사람은 칼에 피부가 베이잖아요. 영혼도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은 알아보고 멀리하고 이런 지혜를 가지고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새해 축복을 비처럼 맞으시기를 달링이 응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